안녕하세요. 생애 설계를 강의하는 전직 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베이비 부머, 행복한 미래를 위한 생애 설계. 오늘은 제8강 베이비 부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부부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표지 사진은 인도의 타지마할 묘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아내 뭄타즈 마을 왕비를 위해 만든 묘지라고 합니다.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 관계이며 가족 관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퇴직 후에는 과거엔 몰랐던 소외감이나 상실감도 느끼게 되고 또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자주 겪게 됩니다. 삼식이라고 하죠. 저도 정년퇴직 후 1년 정도는 실업급여 받아가면서 무의도식하는 삼식이 생활을 했습니다. 오래 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구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노후를 위협하는 5대 리스크 중에서 첫 번째가 황혼이혼 리스크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2018년 기준 8,032건으로 아직까지 절대적인 발생 빈도수는 낮지만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갈라선 두 분 모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관리 차원에서 관리 방향을 회피라고 제시해 놨는데 과연 회피가 가능할까요? 베이비 부머 여러분, 퇴직 후 한 번쯤은 부부관계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말은 골라서 해야 되며 성격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부부관계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 셋째,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넷째,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몸으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아무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짓을 매우 싫어합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도 안 탈 정도니까요. 호주 시드니에 가시면 하버 브릿지가 있는데 다리 난간을 올라갔다가 꼭대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시드니 근무 시절 아내 모르게 하버 브릿지 클라이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던 날이었는데 다리 난간 꼭대기에 올라가니 몸이 날아갈 듯 바람이 세서 약간 겁도 나더군요. 하버 브릿지 클라이밍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하기 전에 얘기했다면 10중 8군 하지 못했거나 하더라도 큰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겁니다. 불필요한 갈등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아내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가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하지만 저같이 꼼수 쓰지 말고 아내가 싫어하는 짓은 안 하는 게 맞겠죠. 아내를 감동시키는 말이 10가지 있습니다. 1. 당신 갈수록 더 멋있어. 2. 당신 음식 솜씨는 일품이야. 3. 역시 나는 처복이 많아. 4. 당신 왜 이리 이뻐졌어? 5. 역시 장모님밖에 없어. 6. 여보 사랑해요. 7. 다 당신 덕분이야. 8. 당신 옆모습 마치 그림 같아. 9. 당신은 못하는 게 없네. 10. 내가 당신 때문에 눈만 높아졌지 뭐야. 저의 경우 2번. 당신 음식 솜씨는 일품이야. 5번. 역시 장모님밖에 없어. 6번. 여보 사랑해요. 7번. 다 당신 덕분이야 정도는 비록 영어는 없지만 아내에게 해본 것 같습니다. 베이비 부모 남성분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다 표현하려면 상당한 내공이 쌓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잘 못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자주 표현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제 아내가 본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다음은 남편을 감동시키는 말입니다. 1.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지. 2. 난 복받은 여자야. 3.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4. 당신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죠? 5. 이제는 쉴 때도 되었어요. 6. 당신만 믿어요. 7. 역시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요. 8.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9.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10. 당신은 남달라요. 저는 조금 변형된 것으로 3번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와 6번 당신만 믿어요가 혼합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베이비 부모분들이 이같이 아내를 또는 남편을 감동시키는 말을 실제로 하고 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21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 진행자 매뉴얼 교재에는 해야 한다고 씌어 있네요.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 언어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인간이라는 한 종으로 묶어놓긴 했는데 원래는 사자와 호랑이 같이 서로 다른 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런 추론은 남자와 여자 중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서로 맞고 안 맞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면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중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일본에서 개봉한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플랜 75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몇 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싹합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 가까운 미래의 일본, 이런 끔찍한 주장을 하며 노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 혼란 속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주는 플랜 75라는 이름의 제도입니다. 처음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일본 사회는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이런 불온한 상상을 그린 영화가 플랜 75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섬뜩하죠. 5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 83.5세, 건강 수명 66.3세, 그 차이인 17.2년은 약이나 병원 신세를 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에게 이 같은 현상이 지금 당장은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직결되며 10년 후에는 본인들의 문제가 됩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절대 가치로 배워오고 또 실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끼인 세대라고 부르며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며 자식으로부터 봉양을 못 받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자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식의 봉양을 기대하는 베이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 수명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약하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베이비 부모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과 술자리라도 가지면 가장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다만 집에서 직접 모시느냐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결정을 하되 어떤 결정이든 후회 없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잘 되십니까? 자녀가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이 되면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임신, 손자 육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와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녀들은 종종 부모님과의 대화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빠와의 대화를.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엄마들이 잘하거든요. 이때 아빠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017년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은퇴자의 55.5%가 성인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와 동거하는 은퇴자 중 51.8%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16.2%는 용돈까지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녀 부양은 베이비 부머의 노후를 위협하는 5대 리스크 중의 하나로 발생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비 부머,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낀 세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2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이비 부머의 맏형인 1955년생이 15세가 되는 1970년에는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45세가 되는 2000년에는 호리병형, 65세가 되는 2020년에는 항아리형이 되었다가 95세가 되는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사회적 부양을 해줄 사람들보다 받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이비 부머들이 개인적으로는 자녀 부양이라는 부담을 갖지만 사회 국가적으로는 연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녀 세대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 중에는 국민연금을 폰지 사기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 세대와의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베이비 부머 여러분, 자녀와의 갈등 문제는 무조건 믿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삼수생 아들이 과외를 하기 위해 명문대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후 아빠, 전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학에 갈 거니까요. 라고 말했을 때 송강호가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격려해 줍니다. 자녀들이 아빠와의 대화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이 어릴 적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생색을 냅니다. 너희가 어릴 때는 아빠가 이렇게 자상하게 같이 놀아주고 그랬다고. 아이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같이 놀아준 사진들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 부머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100세 시대, 건강수명, 부모님 봉양 등의 얘기를 재론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시기에 적정 자산은 보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로의 재산 증여를 미리 할 것인지, 또 하게 되면 언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베이비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부부관계, 부모님 봉양,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입이 줄었으면 지출도 줄여라 라는 제목으로 생애설계 6대 영역 중 재무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